자, 우리 1.5절 오늘 수업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1.5절을 마무리하면서 1장 전체가 끝나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2장으로 넘어갈 거고요. 1.5절은 추론 규칙이라고 하는 단원인데, 추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추론해봐라.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추론하고 같은 뜻이에요. 자, 어떤 뜻인지 정의를 보면, 주어진 명제가 참인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을 유도해내는 방법. 즉,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명제, 주어진 명제는 참인 것을 가정하고 새로운 명제가 참이 된다는 것을 유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론하는 규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규칙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아래 이제 추론 규칙이라고 해서 자, 첫 번째를 먼저 봅시다. 긍정 논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추론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였냐면 주어진 명제는 참인 것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결론을 참인 것으로 유도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이 전체 명제는 참이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긍정 논법에서 P라고 하는 어떤 명제가 있고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조건문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참이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Q가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게 긍정 논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기호 점 3개의 의미는 그러므로 라는 뜻이죠. 또는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P가 참이에요. P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뜻이고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했는데 우리 조건문에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었나요? 한번 리뷰를 해보면 자, 가정이 참이고 결론이 거짓이면 전체는 어떻게 되죠? 이것은 허위다라고 했었고 가정이 참이고 결론이 참이면 이것은 참인 명제가 되죠. 그리고 가정이 거짓인 경우에는 결론이 true거나 false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참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조건문에서 우리 했던 얘기죠.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P이면 Q이다가 이것이 참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문제는 P라고 하는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정이 true인 것은 이것밖에 없죠. 그래서 Q가 뭐가 될 수밖에 없나요? Q는 true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은 Q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뜻은 뭐냐면 Q도 참인 명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긍정 논법인 거고 2번 부정 논법도 한번 볼게요. 자, 부정 논법은 지금 주어진 두 개의 명제 not Q하고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조건문 이것이 true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자, not Q가 true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Q라고 하는 not Q의 부정을 했을 때 Q가 되고 그럼 부정은 뭐가 된다? false가 되겠죠. 자,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명제 P이면 Q이다가 지금 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Q는 false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에서 Q가 false가 되었을 때 전체가 참이 되도록 하는 명제는 이 케이스인 거죠. 그럼 P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false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P가 false니까 not P는 뭐가 된다? true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not P도 true다. 지금 not P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뜻이 not P도 true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3번은 가설적 3단 논법이라는 건데 자, 이것은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표현일 거예요.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이것이 참이라면 우리가 중간에 있는 첫 번째 명제의 결론 부분하고 두 번째 명제의 가정 부분이 같죠.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명제의 이 가정과 두 번째 명제의 결론을 이렇게 연결해서 P이면 R이다라고 하는 명제도 참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이제 3단 논법이라는 건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P이면 Q이다. 자, 이것이 지금 뭐라는 뜻이죠? 이만큼 전체가 지금 true라고 가정하고 이 결론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true다. 자, 그럼 이런 조건문이 true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경우를 생각해 보면 true, true. 그러니까 P가 true고 Q가 true인 경우 전체가 true가 된다. 왜냐하면 지금 true인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true가 되는 경우만 따져보는 거예요. 또 false, true. 즉 가정이 false이면 결론에 상관없이 true가 될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무엇도 true냐면 Q이면 R도 true라고 했어요. 이것도 true다라는 것을 가정했다. 자, 그러면 우리 맞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P가 true인 경우에 Q가 true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true 맞죠? 그러면 Q가 true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Q가 true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 Q이면 R이 true다라고 했으니까 R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나요? R 자리에는 true밖에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Q이면 R이다가 이미 true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Q는 true라고 했고 R은 true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P이면 R이다. 어떻게 돼요? true이면 true이다. 가정도 true, 결론도 true. 따라서 true가 되죠. 전체 이제 명제가 P이면 R이다가 되고 이것도 true가 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P가 false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경우는 Q가 true가 되고 Q가 true가 된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Q이면 R이다 전체가 true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R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true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P는 F고 R은 T예요. 아, 그러면 false 가정이고 결론이 true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항상 참이죠. 그래서 이 경우도 참. 그 다음에 P가 F인 경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 대해서 P가 F고 그리고 Q가 F고 그럼 여기도 Q가 F가 돼야 되고 전체가 true라고 했으니까 R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true거나 false거나 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Q이면 R이다에서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false이기 때문에 true거나 false거나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P가 false일 때 R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true거나 false거나 다 되는데 어때요? 가정에 해당하는 P가 false고 지금 P이면 R이다를 따지고 싶고 false이고 지금 R은 true거나 false거나 다 가능하다. 그러면은 가정이 false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나 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P이면 R이다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그렇죠? 결국 P이면 R이다를 우리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 항상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P이면 R이다라고 하는 이 조건문도 항상 true가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3단 논법이란 뜻이고 4번의 논리합 3단 논법은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명제는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P, 5월 Q가 참이다. 그리고 not P가 참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것. not P가 참이기 때문에 P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false가 될 수밖에 없죠. 부정을 하니까. 그럼 P가 지금 false인 경우에요. P가 false다. 그러면 거짓인 명제와 어떤 Q라는 명제를 논리합 연산으로 연결했을 때 true가 된다. 그러면 Q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죠? 5월 연산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다였으니까 이미 한쪽이 false예요. 그럼 Q는 true가 돼야지만 전체가 true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Q라고 하는 이 명제는 true가 돼야 된다. 그래서 Q가 true다라는 결론을 얻어낸 거예요. 가산문법 5번 한번 봅시다. 자, P가 주어져 있어요. 그냥 P만 떨렁 이렇게 하나 있네요. 자, 그럼 P가 지금 true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P or Q도 true예요. 맞나요? P가 true면 Q가 뭐든 상관없이 5월 연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true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P or Q도 true다. 그러니까 가산론법,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명제 P가 true라는 게 확실하면 어떤 명제를 붙이더라도 5월 연산, 논리 합 연산은 true가 된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이게 가산론법이고 6번의 단순화 논법은 뭐냐면 P and Q가 true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and 연산이기 때문에 둘 다 true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P도 true고 Q도 true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P도 true다. 물론 Q도 true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번 논리 곱 논법은 뭐냐면 P하고 Q가 지금 뭐다? true라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둘 다 true니까 둘을 논리 곱 연산을 시행했을 때 당연히 true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P and Q도 true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논리 곱 논법이고 8번 용해법은 뭐냐면 용해법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말 그대로 용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P or Q하고 not P or R이 true다라는 것을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P or Q가 true고 not P or R이 true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다 따져볼게요. P가 true일 수 있겠죠. 아직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따져보는 거예요. P가 true다. 그리고 Q는 어떻죠? 지금 P가 true라고 한다면 5월 연산이기 때문에 Q는 true도 되고 false도 돼요. 왜냐하면 전체가 true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P가 true라고 고정을 시키면 Q는 true도 되고 false도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not P는 뭐가 될까요? P가 true이기 때문에 not P는 부정해서 false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명제 not P 5월 R에서 not P 5월 R이 true라고 했는데 not P가 지금 false인 게 확정이 됐고 그리고 R이 무엇이 돼야만 전체 명제가 true가 될 것인가? 그쵸, true가 돼야 되겠죠, R은. 왜냐하면 5월 연산은 하나라도 true여야지만 true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우를 나눠봤어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죠. P가 이번에는 false다. 이렇게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Q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P 5월 Q가 true이기 때문에 P가 이미 false고 따라서 Q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true가 돼야지만 가능하죠. P 5월 Q가 true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not P는 뭐가 되죠? false의 반대니까 true가 될 것이고 R은 뭐가 되겠어요? not P 5월 R이 true라고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으니까 not P가 true고 R이 뭐가 돼야 된다? 5월 연산인데 이미 true가 하나 있으니까 R은 true거나 false거나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지금 결론은 Q 5월 R도 참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왜냐? 첫 번째 케이스에서 Q가 true거나 false거나 다 가능한데 그때 R은 true예요. 자, 이렇게 5월 연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true, 5월 true. 값은 true가 되죠. 그 다음에 false일 때 false 5월 true 해도 true가 되죠. 그러니까 Q 5월 R은 true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가 true다. 그리고 R은 true거나 false인데
살펴보면 Q가 true고 R이 true면 5월 연산했을 때 true 되죠. 그 다음에 Q가 true고 R이 false라도 둘을 5월 연산하면 true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을 용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해법은 자주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해 두면 좋고요. 자, 이제 1번. If it snows today, then we will go skiing 이라고 하는 조건문과 It is snowing today가 참이라고 하면 We will go skiing은 참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추론 규칙을 토대로 해서 예제 1번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의 구조를 먼저 보죠. 자, if라고 시작하고 있고 then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이렇게 조건문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if, p, 그리고 컴마, then, q 이런 형태의 문장인 거죠, 지금. 조건문인 거예요. 만약에 p라면 q다 라는 형태의 조건문. 자, 이것과 똑같은 의미로 쓰는 문장들이 뭐가 있었냐면 p implies q 똑같은 얘기죠. p이면 q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if p, q 이런 형태로도 써요. then은 생략하고 또 어떻게도 쓰냐면 p only if q 그래서 p only if q라는 것은 p이면 q이다라는 뜻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썼던 거죠. 자, 그럼 예제 1번은 P에 해당하는 문장이 뭐냐면 It snows today예요. 그러니까 P가 지금 의미하는 것은 오늘 눈이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Q에 해당하는 문장을 보면 We'll go skiing이니까 우리는 스키를 탈 거다. 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눈이 내리면 우리는 스키를 탈 거다. 이 조건문이 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추론 규칙이 뭐였냐면 주어진 문장들은 그냥 다 참인 거예요. 참일 때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추론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제 1번에서도 주어진 이 첫 번째 문장은 참인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It is snowing today가 참이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정리를 총 해보면 첫 번째 문장의 의미는 P이면 Q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참이라고 하자. 그죠? 그리고 두 번째, It is snowing today. 이거는 지금 P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P가 지금 참이라고 해보자.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자, P면 Q이다가 참이고 P가 참이에요. 자, P가 참이다. 그리고 전체 P면 Q라는 조건문이 참이다. 그럼 Q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Q는 뭐가 돼야지만 가능하죠? 그렇죠. true가 돼야 되죠. 그래서 Q는 true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we'll go skiing은 Q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참이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조건은 참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추론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추론 규칙을 이용해서 추론한다고 얘기해요. 추론에 대해서 이렇게 문장들이 나오면 우리가 P다, Q다, R이다, S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문장을 간단하게 표현을 한 다음에 구조를 보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을 한번 봅시다. 자, 조금 길죠, 문장들이. 이 문장들 여러분이 그 조건들을 P, Q, R, S 이런 형태로 명제를 잘라서 생각을 하면 금방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문제를 읽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뭔가 쭉 써져 있고 이런 가정들이 이것을 결론을 도출함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뜻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참이라고 가정하고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문장이 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추론 규칙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을 한번 뜯어서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It is not sunny this afternoon 이라고 하나가 이제 절이 있죠. 그리고 and it is cold than yesterday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장 전체 첫 번째 문장 여러분이 P,
QR 이런 문장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되죠? 첫 번째, it is not sunny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표현을 P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 it is sunny라고 볼게요. sunny this afternoon. 자, 이걸 P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it is not sunny this afternoo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죠? not P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정문은 긍정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P라고 해서 나타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의 앞부분은 not P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and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죠. and는 우리가 연산할 때 뭐다? 그쵸? 논리 곱 연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It is colder than yesterday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Q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Q라고 이제 써봅시다. 너무 기니까요. 자, it is colder than yesterday. 자, 그러면 여기를 Q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가정은 not P and Q가 참입니다 라는 게 가정이 된 거죠.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볼게요. We'll go swimming only if it is sunny라고 돼 있어요. 지금 only if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구조가 어떻다? P only if Q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 P가 아니죠. 우리 다른 걸 써야 되니까. 자, we'll go swimming. 이걸 뭐라고 할까요? R이라고 해봅시다. We'll go swimming을 R이라고 하고, it is sunny는 이미 P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여길 P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only if의 뜻은 뭐였냐면, R이면 P다랑 똑같은 뜻이었죠. 그래서 R이면 P다. 이것도 참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R을 뭐라고 보는 거냐? We will go swimming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석을 했고, 세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If we do not go swimming. 자, 구조를 보니까 역시 if로 시작하고, then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if P, then Q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we do not go swimming.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전 문장에서 we will go swimming이 있었어요. 그걸 R이라고 했으니까 we do not go swimming 하면 R을 부정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not R이라고 볼 수가 있고 then 이후의 문장을 보면 we'll take a canoe trip. 또 다른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S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S가 지금 뭐냐면 we will take a canoe trip.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not R이면 S이다. 이것도 참이다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은 If we take a canoe trip, then we will be home by sunset이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if we take a canoe trip은 지금 우리가 S라고 전 문장에서 이미 표현했으니까 S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f, then 구조가 있죠. 그래서 S이면 무엇이다 라고 표현할 건데 we will be home by sunset 이건 지금 처음 나온 거니까 이것도 T라고 한번 써볼게요. T라고 하는 명제다라고 하고 we will be home by sunset.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돼요? S이면 T이다 라는 형태가 되겠죠. 이것도 지금 true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문장을 표현을 해봤고 이것들이 전체 다 true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마지막 we will be home by sunset이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보여라라고 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 네 가지는 참이라고 가정하고
T라고 하는 명제가 참인 것을 도출하여라 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우리 가정이 뭐였냐면 첫 번째 가정 써봅시다. 하나씩 써볼게요. 자, not P and Q가 참이라고 가정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두 번째는 순서대로 숫자를 써보면서 우리 한번 추론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 가정을 써서 이것이 참인 것을 가정한다면 자, 무엇이 또 참이 될 것인가? 자, and 연산이기 때문에 not P도 참이고 Q도 참이죠. 그래서 2번 not P도 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지금 R이면 P이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가정을 한번 써봅시다. R이면 P이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참인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R이면 P이다가 참이라고 했는데 2번 결론에서 not P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을 대우명제로 생각해 보면 대우명제가 뭐였죠? 결론의 부정은 가정이 되고 가정의 부정이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not P이면 not R이다. 이것도 뭐가 된다? 원래 명제가 참이었기 때문에 대우명제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번으로부터 not P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조건문에서 지금 가정이 참인데 전체적으로 참이 되기 위해서는 결론도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이 not R이 참이 된다. 그쵸? 이 사실을 4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은 뭐냐면 우리 지금 요 4개 중에서 2개를 써서 지금까지 유도가 됐고 세 번째로 한번 써볼게요. not R이면 S이다가 참인 것을 가정해보자. 그러면 6번, 4번하고 5번을 한번 사용해볼게요. 4번 사실하고 5번 사실을 이용해서 도출을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도출할 수 있나요? 4번과 5번을 이용하면 not R이 true라고 했어요. 그런데 not R이면 S가 true래요. 그럼 S가 뭐가 될 수밖에 없나요? 조건문에서 그쵸? 결론이 true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S가 true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6번째까지 나왔고 7번째 사실. 자, 지금 우리 안 쓴 게 뭐냐면 마지막 S이면 T이다 안 썼어요. S이면 T이다가 T이다. 이것이 true임을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S가 true라고 6번 단계에서 얘기했으니 S가 true다. 그런데 지금 전체가 true인 걸 가정하고 있죠. 마지막 조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T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쵸. T도 true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결론을 도출하기를 지금 T라고 하는 값도 이 값도 true가 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8번 따라서 T도 true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순서대로 이렇게 과정을 써본다면 그래서 지금 결론 T가 true다라는 건데 T라고 하는 명제가 We will be home by sunset이었기 때문에 이 명제가 도출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들은 다 가정을 하기를 참이다라고 하고 위에서 썼던 이런 논법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결론을 도출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비슷한 예제들을 몇 개 더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과제 제출은 제출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제출하라고 제가 과제란에 쓸 테니까 과제 제출 일자 맞춰서 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1장 마무리하고 2장으로 넘어갈게요.